안녕하세요. 재미로 추측하는 제추입니다.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많은 부분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자주 국방을 등한시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믿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에게 침공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따라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미 일회성 국방비 예산으로 1천억 유로 135조 원을 책정할 것을 밝혔는데요. 한 해 국방 예산인 470억 유로 63조 원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스웨덴은 국방비를 2%로 확대하고 징집병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만, 일본, 유럽의 각 나라들 역시 서둘러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군사 작전의 은밀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 무인기, 심지어 민간 드론을 통해 어디에 보병, 기갑병, 포병 등이 있는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포격을 했을 때 어디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무기체계는 위성 등을 이용한 정밀한 정보 정찰과 정밀한 타격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2만 발에 한 발 적을 맞추는 물량전이 아니라 단 한 발로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첨단전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수단을 대한민국은 정밀한 타격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미사일 지침으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자 제한 없는 순항 미사일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파괴력이 크고 속도가 빠른 만큼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만 순항 미사일은 파괴력이 적은 만큼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한국 순항 미사일은 등산호차 CEP가 겨우 5m 이내인데요.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도 CEP가 5m입니다. 한국의 자랑 K9이 CEP가 20m라고 하니 순항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상이 되시죠. 게다가 한국 최신 순항 미사일은 CEP가 1에서 3m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순항 미사일의 개발은 미사일 지침이 바뀌면서 개발하게 된 현무2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무2는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CEP가 5m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킴스 ATACMS 미사일에 CEP가 10에서 50m라는 것을 볼 때 미친 듯한 정확도입니다. 이러한 현무2의 정확도를 물려받은 현무4도 당연히 CEP가 5m 이내일 것입니다. 단언컨대 미사일의 정확도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현무4에서 한국은 벙커버스터의 진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보유하지 못한 2톤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로 개발했는데요.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무인정찰기의 발달로 북한 주요 시설의 위치는 알게 됐지만 북한 주요 시설은 모두 지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비교적 얕은 곳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이 충분히 타격할 수 있지만 북한 수뇌부의 지하 시설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9년 군은 북한 지하 시설 타격을 위해 미국 벙커버스터 GBU 28의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요. 강화 콘크리트 6m, 지표면 30m를 관통하는 괴물입니다. 2014년 방사청은 200발 정도 전력화가 완료되었으며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의 군비 증강 책동이 위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벙커버스터를 도입하자 북한은 벙커버스터를 대비한 이중 도명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지하 땅굴 구조를 이중으로 개조하는 기술인데 개조 시간도 적게 걸리면서 효율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새로 도입한 벙커버스터가 소용없게 되었죠. 게다가 북한 지하 시설은 점점 더 지하로 들어가 주요 지하 시설은 100에서 150m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말에 따르면 평양 지면 아래 약 300m 지점에 지하철도와 다른
제2의 지하 세계가 존재하고 이 지하 땅굴은 남포, 순천, 영원 등 주변으로 이건 너무한 40에서 거 아니냐고. 59km나 뻗어 있으며 특히 평양 철봉산 휴양소에서 남포항까지의 땅굴은 유사시 이곳을 통해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벙커와 전략 때문에 한국은 정확한 타격과 함께 보다 깊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현무포입니다. 현무포 개발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라는 역시 일본, 중국, 대만인데요.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려의 기색을 보였는데요. 한국 미사일은 이미 사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위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며 현무포의 탄두 중량을 반으로 줄이면 일본과 중국의 수도 및 주요 도시가 모두 사정범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를 침략한다면 일본의 존립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대만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대만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현무포는 북한,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무포의 위력이 벙커버스트로서 전술 핵미사일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북한의 벙커와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티즌 중에는 혹시 대만의 잠수함과 현무포를 판매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국이 대만 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준 것처럼 미사일을 판매하거나 개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에 대만의 간첩이 너무 많아 기술 유출을 우려해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만의 자체 개발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개발은 난이도가 높은 최고급 기술이라며 대만에서 개발하기는 아직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무포의 위력과 실제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현무포가 지하 100m 이상 타격을 주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관통 능력을 가진 비핵형 벙커 버스터는 미군의 14톤 관통 폭탄 MOP인데 MOP도 지하 60m까지 밖에 관통할 수 없다며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관통형 전술 핵 폭탄 B-61M OD-11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현무포의 위력은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탄두에 클러스터탄을 장착할 경우 축구장 200개 면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이테킴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클러스터 탄두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제압할 수 있는데 현무포가 축구장 200개 면적을 제압할 수 있다면 에이테킴스의 50배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이테킴스의 탄두 중량은 500kg이고 현무포가 2톤이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4배의 위력밖에 기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론상 위력의 10배 이상을 뛰어넘은 건지 알 수 없다며 과연 현무포가 실존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합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톤 탄두를 날릴 수 있다면 우주 로켓도 날릴 수 있겠네. 극비 사항이란 날조라는 말이지. 왜 주요 강국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건 낭비이기 때문이지.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은 바보짓입니다.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아무리 봐도 황당하다. 어차피 모형이겠지. 아니 모형도 없을 수도. 적이 맞으러 가야 하는 미사일일까? 벙커 버스터를 탄도 미사일로 발사하는 바보 같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 정도밖에 없다. 현무의 뜻을 아시나요?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물의 신으로 거북과 뱀을 하나로 한 모양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현무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무로 생각되는데요.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현무포는 시험 발사에서 표적 깃발에 정확히 꽂혔을 정도로 정확성이 대단했다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이면 탄두 중량을 10톤 가까이 키울 수 있고 사거리 2,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미사일이면 중국 등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9월에 3,000톤급 잠수함에서 한국은 탄도 미사일의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언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끼리 해서 말한 6에서 9톤이 맞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가공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병주 전 미사일 사령관 말에 따르면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확고히 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에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도 중량 2톤일 때 지하 100m 이하의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었는데 그 3배 혹은 5배의 탄도 중량을 가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혹은 현무포의 위력은 사실상 전술 핵무기 급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점은 탄도가 중금속이라는 점인데요. 중금속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순, 납, 구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우라늄이 있죠.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